안녕 반가워. 오직강이야. 한국은 1월이 되면 많은 정책들이 바뀌지만 호주는 회계 연도가 6월 30일이기 때문에 보통 7월 1일부터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해. 오늘은 2023년 7월 1일부터 호주에서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줄게.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 끝까지 보고 손해보지 않는 호주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 최저임금 인상? 첫 번째로는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었어. 인생을 살려면 돈이 최고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가장 필요하긴 하잖아. 한국은 10,000원 정도 되는 최저임금이지만 호주는 벌써 한국 돈으로 20,000원이 넘어가는 시점이고 7월 1일부터 호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3.23달러이 되었어. 이거는 공정근로위원회 FWC가 각 직군 별표준 임금 어워드 웨이지를 5.75%, 최저임금을 8.6%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야. 만약에 본인이 주 38시간 기준 풀타임으로 일을 한다면 최저주급은 882.80달러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한테는 월급이 오르면 안 좋겠지만 시드니의 비싼 물가를 생각한다면 더 많이 벌어야 하는 게 사실이야. 호주의 평균 연봉은 영상을 만드는 날 기준으로 주당 1,807불 70센트이니 더욱 힘내길 바랄게. 슈퍼애니웨이션 레이트 직원 연금 비율 증가. 두 번째로는 직원 연금에 대한 비율이 기존 10.5%에서 11%로 증가되었어. 호주는 의무적으로 웨이지를 받는 사람이라면 회사에서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 받는 웨이지의 11%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야. 한국은 보통 모든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내지만 호주는 각자 본인 입맛에 맞는 회사를 선정할 수 있어. 또한 본인이 워킹 홀리데이나 학생 비자로 있으면서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에 가서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지. 이 비율은 앞으로도 매년 7월 1일에 0.5%씩 계속 인상되어서 2025년 12%에 도달할 예정이야.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곳에서 연금을 납부해주지 않는다면 꼭 연금도 챙겨받도록 해. 연금을 안 챙긴다면 월급의 11%를 손해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말이야. 유학생 근무 가능 시간 제한. 호주는 비자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이 많은데 팬데믹 동안에 워낙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학생비자 소지자들에 대해서는 일하는 시간 제한을 풀어줬었어. 근데 다시 워킹홀리데이 친구들과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많아지면서 7월 1일부터는 유학생의 근무 가능 시간이 2주당 48시간 미만으로 줄어들게 되었어. 팬데믹 이전까지 2주에 40시간이었기 때문에 다시 늘어난 거긴 하지만 팬데믹 내내 없던 시간 제한이 다시 생겨서 일자라는 학생들을 쏘던 소상공인들도 걱정하고 있고 치솟는 렌트비와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들이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그래도 호주의 이민법을 어기면 벌금을 내거나 추방당할 수도 있으니 현재 신분이 유학생이거나 유학생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참고하여서 법을 어기지 않기를 바래. 노령연금 에이지 펜션 수령 연령 변경. 호주는 나이가 들면 노령연금을 나라에서 지급하는데 받는 금액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거야. 돈이 많은 사람은 덜 받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더 받는 전형적인 호주식 복지 정책이지. 근데 나이가 든다는 게 세상이 바뀌면서 점점 늦춰지고 있어서 7월 1일부터는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67세 이후가 되어야 된다고 해. 작년 66세 6개월에서 6개월이 추가로 늘어난 건데 100세 시대 연금 문제는 어느 나라나 문제가 되긴 하나. 아직 나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는 한데 노령연금이 해당이 되는 형님 누님들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대. 노령연금 수령을 원할 경우 바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해당 연령이 되기 전 13주부터 신청서를 제출해야 수령이 가능하니 본인이 이 나이에 들어간다면 미리 신청해서 정부가 주는 용돈을 놓치지 않길 바랄게. 늘어난 육아휴직. 한국은 아이를 낳으면 휴가를 쓰고 하는 문제가 눈치 보이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호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잘 되어 있어. 2023년 7월 1일 혹은 그 이후에 자녀가 태어나거나 입양된 경우에도 가족은 최대 100일 또는 20주의 parental leave pay를 받을 수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해? 이것은 기존의 18주에서 2주가 늘어난 정책이니 엄마, 아빠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좋아진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parental leave pay는 국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되니 본인의 인컴이나 이런 게 되는지 알고 싶으면 서비스 오트랄리 A급 5에 들어가서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해. 부동산 정책의 변화, First Home Buyers Assistance Scheme의 변경. 호주는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큰 변화는 First Home Buyers Assistance Scheme의 변경이라고 생각하면 돼. 호주는 집을 사게 되면 본인의 디포짓 다음으로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한국의 양도세라고 하는 스탬프 듀티. 이건 각 주별로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NSW주의 경우 보통의 영주권자 같은 경우 4% 정도를 납부하게 되는데 대략 100만 불짜리 집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 4만 불 정도나 되는 아주 큰 돈이죠. 따라서 정부는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이 세금을 줄여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는데 2023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교환되는 계약의 경우 자격이 있는 NSW에 거주하는 첫 주택 구매자는 신규 및 기존 주택 구입에 대해 최대 80만 달러까지 양도세를 면제받게 되고 최대 100만 달러까지 집에 대해서는 양도세의 일정 부분을 할인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65만 달러까지 면제받고 80만 달러까지 할인을 받는 정책이었는데 시드니의 집값이 너무 오르고 정권이 바뀌면서 할인받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으니 집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혜택을 충분히 받도록 해. 이 혜택은 첫 집을 거주용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이라서 최소 거주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기존에는 6개월만 거주하면 되었지만 2023년 7월 1일 이후에 교환되는 계약에 대해 12개월로 증가했어. 따라서 기존 6개월 거주 후 판매나 투자용으로 변경을 고려하고 구매하시는 사람들은 늘어난 의무 거주 기간을 생각하고 구매를 하는 게 좋을 거야. 이상 7월 1일부터 바뀌는 호주의 주요 정책이야. 다른 유익한 정보들이 있으면 더 많은 영상으로 찾아올게.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